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24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김건희의 황제 관람 그리고 종묘 사적 사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김건희라는 자가가 대한민국을 마치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자기의 사적 소유물인 양 세계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청와대 대통령 관저까지도 자기 개인의 사적 사용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김건희 황제 관람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KTV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 국가 소유의 기관인데요. 한국정책방송원입니다. 각 부처의 정책을 홍보하는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년 11월 30일 날 갑자기 KTV가 자체 촬영 예산이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연 하나를 만듭니다. 그 공연이 바로 이 공연인데요. 무려 예산 8,600만 원을 들여서 국악 공연 하나 준비를 합니다. 명분은 부산 그 당시에 12월에 결정되기로 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범국민 염원을 모으는 공연을 한다고 해서 국악 공연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대 70년 동안 대통령들이 근무하면서 묵었던 관저, 청와대의 본관 뒤에 있는 사적인 공간 관저입니다. 이 관저는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저도 청와대 5년 근무하면서 한 번도 관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굉장히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는 공간인데 이곳에서 KTV가 8,600만 원의 국세를 낭비하면서 공연을 준비한 곳입니다. 청와대 관저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가 민간에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저는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밀한 곳인데 그곳에서 이 공연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 관련돼서 저희 방에서 이 공연이 누가 관람했느냐고 질의했을 때 KTV는 녹화를 위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관중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저희가 입수하는 화면인데 공연 당일날 찍힌 사진입니다. 분명히 김건희가 등장합니다. KTV는 이 사진이 공개되자 저에게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관중이 없었다고 얘기했다가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말을 바꾼 거죠. 원래 김건희 여사를 초청하려고 했던 공연이 전혀 아니었는데 공연 출연자 모 국악인으로부터 이런 공연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갑자기 그 공연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본인이 깜짝 방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 화면인데요. 여기서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이 아마 신영희 선생님일 겁니다. 국악계 원로이신데 이분의 연락을 받고 갑자기 예정이 없었던 일정으로 깜짝 방문을 했다라는 게 그들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자 각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문화사랑, 특히 국악사랑에 대해서 칭송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갑자기 깜짝 방문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 방문, 리투아니아 방문에 있어서 김건희가 그 당시에 명품 샵들을 편집 샵들을 5군데를 갑자기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이 왜 거기를 갑자기 방문했느냐 명품 샵들을 했더니 그때 김건희가 그리고 용산이 변명했던 건 그냥 지나가다가 깜짝 호객행위에 잡혀서 편집 샵을 5곳을 방문했다라고 했던 게 해명이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이유의 해명입니다. 이 국악을 너무 사랑해서 우연히 들렸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공연이 열리기 전에 대통령실은 이미 KTV 관계자들을 한 달 전서부터 불러서 대책회의와 그리고 점검회의를 했고 시치어 담당 선임행정관은 관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제작진들과 함께 테이블 세팅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가 앉는 자리 밑에 카페트에 오물이 묻어 있어서 이거 지워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사전 점검을 다 해나갔던 행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김건희에게 이게 직접 보고됐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하냐면 답사 중에 워딩이 그대로 녹화돼서 JTBC에 방영이 됐는데 여사님한테 이미 공연 보고가 되어 있는데 수정된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드리고 컨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 녹취도 영상에 나옵니다. 결국 이 공연은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KTV가 사전에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보고하고 컨펌까지 받고 진행한 행사입니다. 이 김건희 1인을 위한 행사에 KTV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약 8,6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서 공개되지 않은 아주 내밀한 곳인 청와대 관저뜰까지도 자기들끼리 비공개로 활용을 한 황제 관람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람이 끝나고 나서 이 황제 공연을 준비했던 KTV의 실무자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의 실무자들이 대거 승진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 화면을 좀 띄워드리면 그 당시에 KTV의 하종대 원장이라는 자가 이 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행사가 11월 30일이었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아마 사표를 내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부천시 병에 전략공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KTV의 방송기획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최재혁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30일 공연이 끝나고 나서 불과 10일 만에 용산에서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검증이 끝나고 취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통령 비서실의 홍보기획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언론사의 인사 업무를 다루는 곳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사실은 KTV의 홍보기획관이라는 자리는 계약직 자리이고 원장보다 낮은 정무직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약 대통령 비서실의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하고 이 이후에 이분이 십상시라고 얘기되는, 그리고 구간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 들어가고 이후에 보면은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직전까지 자기 측근들과 옥설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도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정용석이라고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었습니다. 선임행정관이 두 분이 있었는데 정용석이라는 분은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사장으로 영전합니다. 또 한 명의 선임행정관이 있었는데 신수진이란 분인데 이분은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불과 몇 달 후에 승진을 해서 문화체육 선임행정관에서 문화체육비서관으로 승진 인사가 진행됩니다. 김건희에게 잘 보이게 하는 공연이 하나 끝난 뒤에 이 공연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승진 파티를 하고 전략 공천을 받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건희가 정말로 이 나라의 주인도 아닌데 당의 전략 공천에 관여하고 그리고 국가 공공시설 기관장에 자기가 잘 보이는 사람들 내려보내고 그리고 준비했던 미관 말직의 최재혁을 일약 홍보기획비서관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기는 것, 이것은 김건희가 정말 이 나라의 주인처럼 행동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재혁은 그 뒤에 구간신 중에 한 명이 되고 윤석열 체포 당시에도 관저에 함께 마지막까지 옥살했던 최측근 인사로 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간신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기정 비서관, 강훈 비서관, 김동조, 김호진 등이 이제 구간신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최재혁이라는 자는 KTV에 있을 때 방송기획관이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송기획관은 사실은 예전에는 없던 자리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있었던 자리였는데 불필요한 자리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계약직 자리로 다시 신설되면서 최재혁이라는 사람이 기자도 아니면서 임명이 됩니다. 그 뒤에 김건희와 함께 1호기를 탑승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자들께서 1호기 탑승하고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따라가게 되는데 과정에서 보면 기자들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자도 아닌데 뉴욕 순방에 따라가고 끝까지 같이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외교부에서 이분한테 여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비 청구의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러한 해프닝까지 벌어집니다. KTV 측에서는 최재혁에 대해서는 사후에 실비정산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
이 또 최지혁의 순방기 탑승을 보면 어떤 일이 생각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첫 취임하고 나서 첫 순방지가 나토 행사장이었습니다. 스페인 가는 행사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인사비서관이었던, 검찰의 최측근이었던 이인모 비서관의 부인이 개인 자격으로 아무런 공직 없이 1호기에 탑승하고, 그리고 김건희의 사적 수발을 들었던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대통령 1호기라는 것은 굉장히 국가공무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의전수단인데, 여기에 김건희를 보필했던 사람들이 사적으로 탑니다. 이인모의 부인이 그랬고, 그리고 최재혁이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건희 종묘 사적 사용입니다. 지난 국감 때 밝혀진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 종묘는 대단히 큰 문화유산이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저희의 문화유산입니다. 조선 500년에 왕들의 위패가 다 모셔져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종묘 사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500년 조선 왕조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공간인데, 이곳이 일반인들에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과 기간에 저희가 종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보면 망모류라는 곳이 있습니다. 종묘 안에는 3개 큰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라고 할 수 있나요? 호수가 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를 내려다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적 보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민간에게는 공개하지 않다가 작년에 일부 저희 문화재청이 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기념으로 일부 개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기가 민간인 시절인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했을 때 당시에 인연을 맺은 미국 작가 그리고 종교인들 3명을 초청해서 차단면을 갔습니다. 개인 사적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죠. 여기에는 경복궁에서 테이블을 가져오고 창덕궁에서 의자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이 망모류가 공개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티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 티테이블을 심지어 문화유산으로 보존받고 있는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가져다가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시 만든 겁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저희 문화체육관광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번 질의가 있었고요. 관련돼서 이재필 국능유적본부장은 저희들의 취궁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종묘라는 곳은 정말로 문화유산인데, 그곳과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에 정말로 은밀한 곳이어서 권력자들이 그리고 대통령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던 공간인 청와대 관저뜰을 마치 자기가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분들과도 사적 대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공연의 공간으로 사용했던 김건희의 정신 상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내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V1이라는 개념 앞에 V0라고 하는 표현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썼다고 하는데, 김건희는 대한민국을 사적으로 활용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렇게 처참하게 무시하고 사적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도 있지만 김건희도 이 대한민국을 사적으로 사용한, 대한민국의 공공재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법적 심판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